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K9 자주포 누가 유명하게 만들어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포병병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무했던 부대가 8인치 견인포 대대였고 바로 옆에는 8인치 자주포 포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는 8인치 견인포 포대가 있었고 우측에는 8인치 자주포 포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락대라는 그 포 훈련장이 있었기 때문에 포에 대해서는 많은 구경을 했었죠. 한 번은 다락대에 뭐 때문에 갔는지 하여튼 다락대를 차를 끌고 갔었는데 몇 명이서 갑자기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 2명이서 차를 타고 쫓아와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빨리 나가라고, 죽는다고, 빨리 나가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죽는다고 해서 차를 또 시동을 걸어가지고 병력을 태우고 그 민간인 차량을 따라서 갔죠. 일단 그 사람들이 바로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인가 거기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포탄을 개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70년대 중반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포는 못 만들고 아마 포탄 정도는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락대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105mm 야포가 2문인가 3문이 있었는데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딱 포탄을 장전을 해가지고 방앗간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보고 쫓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빠져나왔고 거기서 사격을 하는 걸 보는데 그게 바로 시한탄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공중에서 터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못 봤으면 다 죽는 거였었죠. 거기서. 그런데 그럼 105mm 포병들은 박격포를 들고 다니는 박격포반을 보면 참 우습죠. 그 사람들은. 이야, 니네 고생한다 정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155mm 견인포가 지나가게 되면은 야, 포 크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155mm 자주포는 없었습니다. 175mm 평사포가 있었죠. 미군들이 쓰던 거. 그 평사포가 바로 자주포였습니다. 그것도. 그때는 아마 그 평사포가 미군들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군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여간 그러다가 8인치 포가 들어가게 되면은 105mm 포병들이 와, 포 봐라 이러면서 입을 딱 벌리고 아무 소리 못 하는 겁니다. 8인치 포가 얼마나 큰지 하여튼 포 탄두만 90kg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90kg. 근데 포반에 그 조그만 아이들도 그걸 들고 다닙니다. 90kg짜리를 딱 어깨에 메고. 수송병과는 그 8인치 견인포가 10톤 차인데 군대에서 거의 보지 못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엔진을 단 그런 굉장히 큰 차인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차죠. 그 차 바퀴가 굉장히 큰 차인데 수송부 병사들은 그 차 바퀴를 굴리면서 선착순하는 그런 기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8인치 포가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미군들한테 공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견인포 부대에서 훈련할 때 보면은 8인치 포는 이 방열을 할 때 포스타 체인이라는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포를 내립니다. 그때 소리가 막 차하고 쇠사슬이 막 풀리는 그런 소리죠. 그런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또 우측에 있는 8인치 자주포대는 조용합니다. 훈련을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은. 자주포니까 거의 다 자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포라 그래도 그 보호막이 없는, 보호장갑이 없는 그런 장비였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은 앞에 다 M자가 붙습니다. M계열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 미제죠. 그런데 6.25가 발발하고 미군들이 일본에 오다를 줘서 생산했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또 J계열이라고 했습니다. J계열. 그러니까 6.25 때 일본에 오다를 줘서 그 한국에 갔다가 전쟁을 한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됐죠. 그런 장비들은.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안아주는 아주 명품 그런 자주포를
생산하고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K9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K9이 지금 유럽까지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거 아주 자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K9이 개발돼 가지고 한국군에 배치되고 성능이 괜찮다 이런 소문이 났을 때 호주군에서 자주포를 필요로 해서 소요가 제기됐는데 한국사는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6.25 때 한국을 도와줬던 큰 나라죠. 그런 나라가 자기들이 도와줬던 나라에서 만든 포를 수입을 해서 쓴다. 이런 게 자존심상 허락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호주는 백인들의 나라라 백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인종차별이 좀 심한 나라라 아예 K9을 배제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자꾸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장갑차를 대량 수입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그럼 한국산 K9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한국산 K9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그러니까 북한이 연평도에다 포격을 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때 훈련하던 해병대 포병이 포신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13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격을 맞는 와중이죠. 그렇게 해서 사격을 했던 북한군이 오히려 40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K9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능이 증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자주포를 한국만 만들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주포들 있죠. 독일제도 있고 미제도 있고 영국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가격이 비싼 겁니다. 독일제 같은 경우는 한국계 40억 원인가 그런데 독일 거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제 2대를 사면은 한국산은 한 개 포대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정도 가격 차이가 있고 가성비에서 독일 거나 미국산은 한국산을 쫓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사가고 또 저 나라에서 사가고 야금야금 팔다 보니까 이제는 자주포 하면은 한국의 K9 이렇게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병대 포병이 대응을 잘한 것인데 옛날에 해병대 장교들을 보면은 장교 중위 정도 돼도 부대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겁을 냅니다. 빠따가 무서워서 장교가 부대를 못 들어가는 거죠. 친구 형이 해병대 장교였었는데 포병 장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암기사항이 많았다는데 그런 것이 다 임무를 부여받은 좌표들이었었죠. 그 유명한 짜빈동 전투에서도 해병대 보병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용감하게 싸운 걸로 알려졌지만 지원을 했던 해병대 포병들의 정확한 사격으로 인해전술로 든 월맹군들이 몰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연대장까지도 다 포격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게 다 관측반 장교들이 타켓에 대한 좌표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연평도 포격에 대응을 했던 해병대 포병도 즉각적으로 그 좌표를 그대로 다 달달달 외우는 거를 입력했겠죠. 그러니까 K9만 훌륭했던 게 아니라 그 K9을 다뤘던 해병대 포병들의 그 훌륭한 훈련 상태가 빛을 낸 겁니다. 세상에 우스운 일이 참 많은데 북한의 공격으로 훌륭한 성능을 가진 K9, 그 다음에 아주 잘 훈련된 해병대 포병, 이 세 가지가 똘똘똘똘 맞아가지고 K9을 세계 최고의 명품 무기로 알려놓은 것이죠. 아마도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런 장비들은 한국산이 가성비가 좋을 겁니다. 전차부터 장갑차, 자주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미사일 화력들. 앞으로 항공 장비만 더 우수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수출이 되면은 아마 한국은 군 장비 수출도 굉장히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숟가락도 미제였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장비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